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침엔 투자, 저는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자, 미국 대선이 뭐 생각보다 결과 발표까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당선인 결정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빠르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누가 초 박빙이래요. 누가 그랬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손 한번 잡아주세요. 왜요? 좀 친하게 좀. 진짜. 난 트럼프보다 어제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일론 머스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팅을 하려면 기업도 걸고 운명도 걸어야 돼,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7월이었나요? 그 총격. 그렇죠. 피격을 당했을 때 그때 진짜 파이트라고 외치면서 그 와중에도 이 손을 올렸던 그 사진이 굉장히 좀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게 사실 뭐 이번에 당선까지 되면서 정말 그건 올해의 사진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어쩌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 보여줍니다. 코스닥 네. 낙폭이 더 크고요. 1.7%대 지금 하락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이닉스는 1% 정도 빠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주가 네. 좀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14%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속보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통화를 하는데 네. 거기서 딱 집어서 한국의 조선이 우리와 협력을 좀 해줬으면 네. 좋겠다.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기 검색으로 많이 찾고 있는 종목이 또 더본 코리아 새롭네요. 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이야기도 오늘 이분을 모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 박지훈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지훈 박지훈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오늘 자리인 것 같고요. 어려운 일단 자리예요? 뭐 대선이 생각보다는 빨리 마무리가 됐는데 네. 좋게 생각하면은 불확실성의 해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썩 그 투자 아이디어나 시나리오대로 가는 듯 안 가는 듯 상당히 좀 제 머리 헤어스타일처럼 상당히 꼬여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오늘 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왔고 일단 최대한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리서치 하우스 여러 가지 여러 하우스별로 이 투자 의견들 좀 모아서 실제 투자 활동하시는 데 오늘 도움 좀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근데 최근에 그 컨텐츠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발 어떤 수혜주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벌어질 것들이 요런 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요런 얘기도 좀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좀 소중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뭐 박 부장님 셀트리온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죠, 눈물 흘리고 지금. 계시고 네. 그러는데 네.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지금 맞아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종목들도 저희가 조금 있다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이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 뭐 시장에 대한 궁금한 점, 섹터에 대한 궁금한 점 올려주시고요. 네. 뭐 종목이 아무래도 가장 구체적으로 좀 좋겠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이 종목 내 속을 지금 너무 썩인다. 맞아요. 네, 이런 종목들 주저하지 마시고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선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누구한테 좀 더 마음속으로 이렇게 거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수는 왠지 대한민국 전부 다 해리스에게 베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언론도 좀 그랬고요. 실제 네.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냐 아니면 경제주의, 실리주의 이거의 어떤 대결이라고 봤을 때 결국 실리를 챙겼다. 그래서 경제를 선택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화면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에서 다 탈락이 되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레드 웨이브 네. 정말 야 이런 수입이 나올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저기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주환원 바스켓, 중소형주,
중소형주 한번 급등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셀이 6%. 야. 와. 그 다음에 네. 빅테크에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로. 핀테크. 그러니까 핀테크니까 핀테크 아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대출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규제도 많이 풀어줄 네.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은행주들도 은행주가 급등했고, 맞아. 중소형주도 급등했고, 어. 핀테크 관련 종목들 굉장히 또 블록체인, 네. 코인베이스 보니까 30% 올라갈 정도로 상당합니다. 그래서 소재, 철강, 요거는 아무래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반사이. 그리고 가지고 관세는 중국 60%? 60%.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류나 신발까지도 관세를 60% 매기겠다고 하니 상당히 이제 셈법이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고요. 야. 제약바이오 이거는 참 이게 우리 K 제약바이오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바이오테크 ETF XBI는 신고가 경신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 얼굴 한번 비춰주시면요. 이제 왜 이렇게 지금 아까도 채팅창에서도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우울한 그런 네. 멘트도 주셨는데 맞아요. 금리 보셨어요? 10년물 국채금리? 4.5에 육박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닭살 네. 돋는 그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네.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는 거의 힐러리 여사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선이 되고 나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에서 83bp 정도 올랐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전서부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나왔으니까 금리가 오르고 어제자로 봤을 때 똑같이 올랐어요. 한 80에서 한 83 사이 정도. 네. 그러면 이제 4.4까지 육박한 상황인데 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K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조금 휘청거릴 수 있는 거고 이 아무래도 할인율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성장주, 기술주 더군다나 관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오늘 이따 10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의 어떤 그 축하 메시지 전달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한미 FTA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연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기 외교 정책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고요. 과연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셈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재생,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테크 굉장히 산업별로 어쨌든 이거를 명확하게 초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도 어제부터 좀 고민을 했던 것들 물론 중간중간 계속 스터디는 해봐야 되겠지만 네. 내년 1월 말이죠. 취임 이후 1월 6일로 알고 있어요. 네. 1월 네네네. 6일이에요? 굉장히 빨리 하네요. 네. 그 이후에 과연 행정명령 어떤 형태로 갈 것이고 과연 이 참모들과의 어떤 관계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합치된 의견이 나올지 이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의 연속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순하게 지금은 이번 주는 트럼프 수혜주냐 트럼프 피해주냐에 따라서 일단 명암은 갈려질 거고 네. 변동성은 개우 확대가 될 건데 점점 그 확대되는 폭은 줄어들 겁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가 끝나면 다시 경제와 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승부를 보셔야 한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우리 쿨준 부장님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네. 많은 예. 채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정리를 해서 조금 있다가 따로 여러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올려주시고요. 시장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네. 보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상 바뀌었다.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된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맞아요. 시장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폴리마켓도 시종일관 트럼프였고 해리스 트레이드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트레이드. 훨씬 많았죠. 네, 뭐 네. 이런 쪽으로도 쏠려 있었던 것 같고 지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부장님 어때요? 이게 친기업 위주의 네. 정책을 계속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오늘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처음에 스타트 딱 끊었을 때는 위성 관련 종목들 근데 인공위성, 그 다음에 방산. 사실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방산이나 위성 쪽에서는. 물론 테슬라는 많이 올랐지만 가장 많이 올랐던 거 보시면 다른 전 영역에 대해서 2차 전지나 이런 신재생 빼고는 다 올랐는데 생각보다 상승의 강도 측면에서는
위성이나 방산 쪽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한국 시장은 9시 개장하면서 일단은 선두권은 위성 쪽이었습니다. 위성 쪽. 그것이 네. 다시 어디 쪽으로 흘러갔냐면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주에 커버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거 전날까지도 조선주를 꺾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9월 이후로 신조선가가 안 올라요. 빠졌어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 0.1% 빠졌기 때문에 애개게 할 수 있지만 신조선가가 이제 못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주 담당하시는 조선주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은 고민되는 거죠. 내가 강하게 믿었던 모멘텀이 하나 탈락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운임이나 이런 해상 쪽에서의 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카타르 수주 추가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을 빼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덜컥 트럼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대가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천연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동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모멘텀이 다시 장착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 수혜주는 조선주가 맞고 다만 내년 1월 이후에 과연 이 셰일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정말 현실화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건 나 몰라. 아직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2달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모멘텀 발로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트라이할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선주는 당장 꺾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흐름이 다시 어디로 옮겨졌냐면 로봇주로 또 옮겨졌습니다. 로봇주요. 대한민국 시장 보면 무슨 인디아나 존스 영화 철도에서 막 나쁜 놈 공격하고 다음 칸에서 또 나쁜 놈 공격. 이건 설국열차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 해먹고 빠지고 이쪽에서 해먹고 빠지고 굉장히 선순환 유동성이 제한적이니까 그 다음에 로봇주로 또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른 섹터, 어저께 많이 빠졌던 소위 말해서 해리스의 수혜주였던 종목들이 어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오늘도 투심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결국 IRA 법안에 대해서는 결국 폐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정이 불가피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멘텀이 단절. 네. 심지어 삼성 SDI도 자금 조달에 대한 노이즈까지 불거질 정도로 기업별로도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섹터 자체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 그리고 자동차 업체 보십시오. 관세 여기서 또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현대차만 보더라도 지금 현대차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텐데 전기차에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하이브리드 잘하잖아. 하이브리드 잘하면 뭐합니까? 수출하는 관세 매긴다는데 기본적으로 우호 국가도 10% 매긴다고 하니 이거는 조금 어닝에 대해서 조금 컨셉 낮춰야 되는 거 아니니라는 생각들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숫자 나오기 전이니 아직 3분기 이제 나올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불투명성이 나오니 차라리 확보된 것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강한 모멘텀. 예전에는 전통적인 수출주가 뭡니까? 자동차, 화학, 철강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산, 전력. 어제 보십시오. 전력기기 엄청나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집합 갖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하나그룹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화그룹은 제가 볼 때는 아예 이런 말 해도 되나? 시작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작도 그게 어떤 왜냐하면 느낌이냐?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수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아무리 뭐 관세로부터 한다고 해도 뭐 방위비 이런 노이즈가 있다라 하더라도 점점 방위비는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에서 탑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바텀도 지금 컨빅션 바이콜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다가 위성에 대한 우주 테마까지 붙어 맞아요. 있는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원앱이라는 또 위성에 대한 더 글로벌리 피어 그룹까지 지분까지 있다 보니까 고객사 확실한 캐시카우가 나올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뢰도 LIG 넥스원부터 시작해서 한국항공우주, 현대노템 너무너무나 이런 텃밭이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거. 화장품도 다시 또 약간 저점 다지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중요한 건 수출에 대한 엔터까지도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은 받았지만 네.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엔터도 수출주로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좀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문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문제입니다. 제약바이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9시 타임에서 뭐 삼정에서 나온 그 네네. 레포트 보여주셨는데 네네네. 제약바이오가 좀 빠져가지고 좀 제약바이오 왜 뺐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흐름이 ETF는 좋은데 종목을 딱 뜯어봤더니 빠지는 종목도 꽤 나왔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중립 의견인데 다만 아까 채팅창에서 남겨주셨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네. 이건 약간 좀 결이 좀 다르긴 한데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컨센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4분기서부터는 뭐 진펜트라서부터 이런 모멘텀이 이제 가동되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매수를 강하게 하셔도 전 무리가 없고 내년 되게 좋아요 셀트리온.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쁠 거를 찾아보면 굳이 3분기 어닝 약간 좀 미스난 것 요거 빼고는 단점을 그렇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뒷부분에 있어요. 포트 산 다음에 있어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 얘기하면 궁금한 거 해서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셀트리온도 뒤에서 포트에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럼 우리가 시장 빨리 좀 살펴보고 네. 뒤에 포트로 가보죠. 알겠습니다. 우리 환율 얘기도 잠깐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밤에 1,400원 달러원 넘겼고요. 지금 1,401원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1,400원대 초반이네요. 예. 네, 오늘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강달러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고요. 1,420원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환율 더 올라갈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갈 것 앞으로.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보세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 다시 약세에서 강세로 갈 그게 안 보여요 단기적으로. 저희도 아마 환율에 대한 레인지를 좀 더 상단을 좀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1,400 한 2-30원까지도 열어두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강달러 됩니다. 강달러죠. 네. 금리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약세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유인도 글쎄 네. 아리송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에 관해서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한 대 때리고 2대 때릴 것 같으면 중국은 그러면 맞기만 해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미 트럼프는 한 번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생기냐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미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마 1기서부터 쭉 흐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기 때는 좀 더 강하게 가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1기 공약 내세웠던 게 전부 다 통과되지가 전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회유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돈 만지던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딜에 아주 최고의 능수능란한 분이세요. 사업가 출신. 예, 그래서 네. 일단 한 방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한번 협상을 맞춰서. 하는구나. 저는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요것도 지금 IRA가 굉장히 한 대 때리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이것도 표몰이하기 위해서 이미 전기차 사업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 중심적으로 뭐 기업 사람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 중요한 정치적인 사람들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네. 정도는 이미 당근과 채찍은 좀 준비가 다 마련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환율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위안화에 대한 부분을 아마 카드를 만지작 할 겁니다. 네. 물론 내수진자 카드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은 환에 대한 움직임으로 아마 카드를 내세울 겁니다. 이게 또 중국 준비된 것들 중에 원 오브 댐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위안화가 그렇게 약하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더 약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20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지만 2025년에 공식적인 NH 하우스 환율 뷰는 내년 평균으로 했을 때 1,320원에서 1,33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즉 환율의 전체 1년 그림을 보면 지금 11월이지만 11월부터 내년 아예 12월까지 한 13개월을 끊어서 보면 지금부터 요이 땅 하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다가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흐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환에 대한 굉장히 극도로 1,450원, 1,400 뭐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지금부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은 남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단기적인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요인책은 환율 쪽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우리 금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트럼프가 귀환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들도 있는데 FOMC 남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대선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지. 내일이에요. 내일 결과 금리 발표가. 방향성 어떻게 갈까요? 여기 보시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트럼프 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이게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 되는 거야? 트럼플레이션. 네. 트럼플레이션. 왜냐하면 이렇게 관세를 강하게 때려버리면 미국 기업들의 어닝은 EPS 상승은 될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기업들 좋죠. 물가는요? 물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가? 연준 입장에서는 허허 이거 금리 인하를 제동이 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잉 완화에 대해서 약간 아리송할 수 있는 연준의 태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하단 지진 요인 이거 단기적으로는 9월에 빅컷을 했지만 올해 지금 컨센은 11월 8일이죠. 25bp 인하할 확률이 지금 9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2025년에 기업들의 상황이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마 금리가 인하가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리 3-4번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아시겠고 30년 국채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를 너무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4.5까지는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아마 연준의 금리 인하 이 사이클은 생각보다는 약간 천천히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금 아까 뭐 달러 원 환율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가운데 1,402원도 지금 넘어서고 있네요. 네. 환율 오늘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FOMC 내일 또 새벽에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지켜보겠고요. 시장에 대한 마지막 얘기는 중국 얘기 좀 중국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죠. 중국도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해졌을 겁니다. 물론 뭐 예상한 상황이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트럼프 아니면 해리스니까 다 머리에 물론 준비는 했을 있었겠지만, 거예요. 네. 있었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진짜 돌아온다 확정이 되면서 대규모 부양책, 그러니까 부양책이 나올 거였는데 이거 좀 더 세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중국의 국민들이 네. 소비를 안 해요, 잘. 저축만 해요. 그렇다면서요? 저금만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부동산 한번 보시면 알죠. 분양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39년도에 분양 물량 이미 지금 다 분양 끝냈어요. 15년치를 다 분양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에 관련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를 어쨌든 지금 문제가 많으니 조금은 버블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버블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소비 진작에 대한 카드, 이구안신 여러 가지 카드를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제 조만간 뭐가 나오면 중국 광군절이죠. 네. 거기서 이제 한번 중간고사를 한번 볼 거거든요. 중간고사 보고 왜 이렇게 시험 못 봤어? 라고 하면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다.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비 진작 카드 여기 지금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좀 자료 한번 보시면요. 재정 적자 비율을 이렇게 확대했던 경험을 참고해서 쭉 소비 장려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응 방법은 많고 레버리지 효과를 하겠다는 건 맞지만 실제로 2009년에 했었던 경기 확장하려는 노력에 지금 4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중국이 살아나는 그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버블을 용인하는 정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 결국 미국은 이거죠. 야 역시 아메리칸 퍼스트. 대만, 코리아, 노. 멕시코, 노. 중국, 노. 이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 중심의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미국 시장이 계속 갈 수 있을 건가? 라는 거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게 트럼프 집권 때의 S&P 500 지수예요. 네. 2017년에 쭉 주가 오르다가 한동안 박스에 갇힙니다. 박스에 갇혀요. 한국은 어땠느냐? 처음엔 좋았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이렇게 쭉 미끄러집니다. 2600에서 한 100포인트 좀 언더까지, 그러니까 한 5, 60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네. 이게 결국 미중무역 분쟁에 결국 노이즈가 한국이 샌드위치 측면에서 계속 얻어맞은 격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 당시 경제 상황과 그 당시는 뭐 고물가도 아니었으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아까 여쭤보셨지만 지금 약간 고밸류의 21배입니다. 미국이. 밸류에이션. PER 21배인데 아까 감세 정책을 강하게 하게 되면 한 PER 한 22배, 23배. 그때 이제 트럼프 첫 집권 때 16배에서 18배까지 조금 애드업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공식을 적용하면 그래 23배까지는 더 약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네.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당사 하우스뷰도 아마 올해 4분기 끝 무렵이나 내년 1분기에는 좀 조정을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죠. 그 자금을 일부 지금 좀 빼서 약간 차이나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약간 포트를 분산하는 전략이 조금 주가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서히 중국 관련된 차이나 모멘텀 요걸 한번 활용하시는 포트 분산이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네.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지금 약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코스닥이 낙폭을 좀 더 키워서 2%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방향성을 좀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계속해서 좀 요동을 치는데 위쪽으로 계속 방향 잡으면서 1,402원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까지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포트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포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이 물론 필요할 텐데 네. 종목별로도 전략 필요하죠.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포트 분석부터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별 세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링크보다는 저는 이메일이 편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방법 2번에 2번.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사연 채택되실 수 있는 팁은 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좋은데 네.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저희 작가님이 잘 또 꾸며주시잖아요. 잘 예쁘게 만져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보내주실 때 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도 뽑히고 분석도 받고 커피 선물까지 맞습니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바로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인가요? 달려야 하니 낭낭하다, 낭낭해 진짜. 좋네요. 달려야 하니? 달려야 하니? 달려라 하니 아. 아니고요. 달려야 하니 멈춰야 하니 약간 이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대선 관련주만 담은 제포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공부 중인 추린입니다. 최근에 아침엔 투자를 통해서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 투자와 그리고 제 사연 용기 내 보내봅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한 종목씩 사 모으다가 제 포트폴리오는 대선 관련주만 남았더라고요. 트럼프 수혜주다, 해리스 수혜주다 할 것 없이 기업만 좋다 싶으면 모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는 걸 보고 이게 그 전에 보여주셨으니까 네네네네. 어제 아마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전망이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방산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이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었던 방산주, K방산 기술력 워낙 좋아서 의심 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해리스 수혜주로 불렸던 바이오주,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데요. 해리스가 좀 멀어지긴 했지만 바이오주 아직 괜찮겠죠? 다음은 해상풍력 관련주 CS윈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수혜주로 주가 전망이 좋았는데 점점 힘을 좀 잃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종목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주기도 하고 트럼프 수혜주가 될 거란 이야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 미국 대선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대선이 끝나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선 관련주만 담았다. 일단 가장 큰 이슈라 그럴까? 이벤트였잖아요. 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당선자도 결정이 됐고 그렇지만 미리미리 대선 관련주만 담아보신 전략은 저는 그래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네. 그 전략을 세우신 게 아닐까 싶은데 포트, 한화시스템, 셀트리온, CS윈드, HD 현대중공업 중공업. 이렇게 4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 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점 드리고 싶어요. 9점, 야 10점 만점에? 네. 박수. 가장 높았어요. 거의 뭐 1점 모자란 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니, 만점이 뭐 있을 수 사실은 없으니까. 1점을 좀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는 네. 너무 속상해요. CS 윈드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네. 얻어 맞은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잘못한 거 없어요. 아. 네. 그냥 나 신재생이고 그린에너지 관련 섹터니까 빠진 풍력 겁니다. 관련.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1점을 뺀 거지. 제가 볼 때는 CS 윈드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Don't worry BAP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돈워리 BAP다. 9점. 와, 상당히 높게 일단은 그 주셨는데. 9점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종목 하나하나별로 그래요. 뜯어보는 걸로 하고 네.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달려야 한인님의 고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주만 모은 제포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트럼프 수혜주였던 조선 방산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해리스 수혜주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정리해야 할까요? 트럼프에 맞춰서 주식을 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의 전략 궁금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화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하면 뭐 K방산 너무나 유명하니까 당장 어제 저희 주가만 해도 배터리 쪽은 쭉 빠지고 방산주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네. 방산주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까운 방산주.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요. 네. 이게 일봉의 모습이지만 이 주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한 월봉도 보고 싶다. 월봉이 차라리 정말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마그룹 좀 잘 보자라는 거잖아요. 아직 가지도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해 이게 주셨죠. 한화는 야구만 이제 잘하면 왜 행복할 갑자기 것 야구 같아요. 저 한화 야구 진짜 좋아합니다. 네. 그럼요. 잘 하고 있잖아요, 한화. 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은 주봉이나 이제 월봉 보시면 느꼈겠지만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응집이 된 모양의 흐름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목표가를 뭐 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인데 통신 위성 쪽도 잘하고 그다음 방산 쪽의 수출 데이터도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목표가는 정말 글쎄요 저는 3만 원, 4만 원도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저는 2025년서부터는 우주의 시대가 이제 저는 개화가 됐다라는 우주의 부분이고 시대.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라 해도 되죠. 네, 뭐 이제 네. 당선자로. 네. 나사라는 네. 곳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사에 대해서 다소 좀 이렇게 긴장 무드를 지금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예 모든 우주 산업은 민간화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는 거고.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한 3천억 썼을 거예요. 야. 진짜 뭐 1등 공신이라고 네, 네. 할 수도 있어요. 3천억 네. 썼을 건데 저걸 때 몇백 배 벌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 정도 투자했으니까. 그런 상황에 중추적인 역할은 아마 스페이스 X가 할 네.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근데 문제는 미국만 지금 이러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손을 이미 잡았고, 미국 못지않게 상당히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심지어 중국은 달에 대한 화성 기지를 2030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야. 그리고 대한민국도요. 사실 이 인공위성이나 이런 위성이나 이런 우주산업 쪽에서 수익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발사체를 띄우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경제 개념으로 아주 단가를 낮추는 기술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발전되고 있고 네. 투자도 많이, 그리고 우주청도 우리가 대한민국도 하나씩 준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이 민간 기업들에 대한 어닝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개선되는 것이 2024년 하반기부터 보여준 회사가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하나씩. 그러면 벌써부터 이렇게 이런 재무적인 개선을 보여줬단 말이야? 난 10년, 20년 뒤에 벌을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방사는 캐시카우 역할, 그 다음에 우주 쪽은 강한 모멘텀 역할, 그리고 아마 제가 자부할 텐데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갈 겁니다. 와. 그래서 이번 트럼프 정권 2기를 맞이하면서 중간중간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그러니까 항상 11월, 12월에는 10배짜리, 그래서 10배거 종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항상 매년 11월, 12월부터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3년 전으로 돌아갈까요? 2021년에 뭐가 대장이었습니까? 뭐였더라? P2E 게임주들이 게임주. 컴투솔딩스, 위메이드, 네오이솔딩스 이런 것들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1년이 지났어요. 네. 2022년에 어떤 아이들이 텐베거의 흐름을 나타냈습니까? 기억나실까요? 2년 전인데도 참 안 나죠. 어제 일도 그러니까 기억이 사람이 안 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참 망각의 동물이야. 정말 2년 전인데 AI가 떴을까요? 심지어 저희 부장님은 어저께 점심 못 드셨는데도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네. 네옴시티. 사우디. 사우디 지금 아라비아.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네, 거기가? 그리고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약간 밑에서 올라온 게 뭡니까? 재건 관련주들. 재건주. 오늘도 뭐 오늘도 올라요? 토가 네. 23% 오르고 우크라이나 재건.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은 뭐예요? 물론 약간 개별주긴 하지만 한미 반도체보다도 더 많이 오르는 게 사실 초반에 제주 반도체라고 이 온디바이스 A라는 그 AI 반도체 관련 그런 류의 종목들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글쎄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후보들이 막 나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우주 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색만 하셔도 우주 관련된 레포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실 네. 필요가 있을 정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에이 실적 안 나오잖아요. 안 봐. 이거는 투자 성향에 맞는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어. 시장과 지금 소통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대한민국. 반도체도 지금 수혜주가 중립 이하의 지금 의견으로 지금 평가받고 주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종목을 통해서 그런 것도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하나 시스템은 긍정적인 뷰 계속 홀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관련된 것 중에 또 더 대박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아, 그럼요. 아니 어제 트럼프가 승리 연설이라고 하나요? 네.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어떤 미국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1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일화를 얘기하는데 계속 우리는 우주로 가야 한다.
거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도 테슬라인데 이 스페이스X 맞아요. 때문에 더 이렇게 맞아요. 네, 공을 들였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네. 셀트리온 여기 있었네요. 아까 실시간 채팅창에도 올려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3%대 하락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18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구근이긴 한데 네. 17만 9천 원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이 좀 좋지는 않죠. 네. 그럼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월봉의 차트인데요. 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도 조정의 종류가 많거든요. 건전한 조정. 이렇게 좀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주봉의 모습은 이렇고요. 일봉의 모습은 아주 우울하긴 하지만 이 약간 밑꼬리 달면서 영차 반발 매수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국장에 오늘 K 제약바이오가 셀트리온만 빠지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영역 자체가 좀 레벨 다운되고 있는 거는 물론 내부적인 모멘텀이 조금 시간적 공백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번에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4.4를 넘어서는 거야? 그럼 4.5까지 가는 거야? 그냥 매크로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보면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퀀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단을 보면서 제약바이오의 롱숏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런 금리 레벨 단계는 롱보다는 숏의 전략이 사실은 맞아요. 교과서적으로는. 근데 모멘텀만 보면 여전히 롱텀 머니들은 팔 이유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인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은 아마 짐펜트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하는 것들인데 이제 지금 이제 실적들이 이제 붙는 거예요. 3분기서부터 조금 나왔거든요. 4분기는 더 나와요. 이제 1,000억대 이상 나올 겁니다.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꽤 많이 매출단에서 거의 조 단위로 나올 게 바로 요 짐펜트라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기 때문에 요것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CDMO 하시는데요. 이거 미국 대선 특히 트럼프나 해리스나 공약 모두 교집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CDMO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이제 첫 단추를 하나 딱 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익되는 과거는 25년, 2026년입니다. 모든 셀트리온 레포트 읽어보시면 다 증익 단계는 이 CDMO에서 사업부별 체크하시면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밸류에이션의 하단부에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내년도는 거의 매출단에서 보면 YOY로 한 20-30% 성장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익도 지금 거의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오는 거니까 내년 기준으로 PER이 30배니까 역사적으로 셀트리온이 PER 30배라고? 야, 이거 너무 싼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금 좀 주가는 당장은 좀 암울하긴 한데 네. 이거는 한번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도 충분히 제가 볼 때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이 컨센 하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자, 방산주에 컨센 미스될 것 같으니까 조금 투자 시계를 늦추세요 하는 레포트가 뭐였습니까? 제가 이거 농담 아니라 10월 말서부터 한국항공우주 톤 약간 다운됐잖아요. 레포트. 네.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전력 쪽에서 또 LSL랩 다 컨센이 3분기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줄였다가 다시 사세요라는 레포트가 되고 나왔는데 지금 물론 뭐 트럼프가 살렸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모든 걸 다 역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당장 나올 실적보다 조금 더 한 분기, 2분기 뒤에 나오는 숫자가 뭐야라는 것을 먼저 미리 고민하시는 분들이 확인되는 순간 크로스 체킹에서 확인된 순간 이건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전략. 이게 바로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겠다. 약간 2B의 모습을 제가 한번 예측해 볼 건데 아마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 이제 뭐 크게 문제되지 올해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4분기서부터 서서히 모멘텀 가동되는 거를 고려했을 때 저는 강하게 셀트리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가격대는 어때요? 매력이 있을까요? 네, 저는 라인 나온 매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잔고를 보고
하나시스템, 네. 센트리온까지 봤어요. CS 윈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친환경 쪽이잖아요. 맞아요. 네. CS 윈드 이제 뭐 대표적인 풍력 분야에서 관련주인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최근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64%가 올랐고요. 네. 예상치보다도 20% 이상 지금 잘 나왔는데 미국 대선 이슈에 이게 다 묻혔죠. 그렇죠. 네, 3%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컴백을 하면 아마 친환경 관련주 쪽은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뭐 대표적인 또 종목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부장님 앞서서 CS 윈드는 죄가 없다. 얘는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어.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것들만 보면 안 좋죠. 왜? 금리가 올라가죠. 신재생은 금리 오르면 좋을 게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그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회사에 돈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금을 어디서 빌려주세요. 다 차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 인하한다며요. 부담이 좀 덜어지죠. 원래 그게 이제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CS 윈드를 봐야 되는, 아까 이제 아주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화면에 보면 그게 실적들에 대한 수치만 보세요. 네. 이게 2021년 수치 영업이익 CS 윈드입니다. 2022년에 좀 꺾였죠. 근데 작년에도 뭐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벌써 이 2024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이미 1년치는 다 하고 남았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하반기 어떻겠습니까? 거의 뭐 곱하기 2만 해도 러프하게.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요. 자, 숫자는 오케이. 야, 이렇게 신재생에서 특히 풍력 쪽에서 풍력에 일단은 뭐 베스타스가 가장 피어 그룹이니까 이제 그쪽이랑 같이 견줘서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이 지금 CS 윈드의 수주 잔고나 전체적으로요. 요건 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일단 수혜주가 석유, 석탄, 화석 연료 쓰는 에너지 기업들 요건 다 수혜주예요. 네. 그러면 그냥 아예 싸그리 신재생하는 애들은 그럼 미국에서 이제 안 합니까? 해야죠. 어떻게 멈춰요, 그걸. 이거는 시대를 거의 역행하겠다는 트럼프의 그렇죠. 전략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주 산업은 육성하면서 신재생은 안 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자율주행을 키울 거면서 전기차를 안 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전기차예요. 거기서 자율주행 애더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수혜주가 뭡니까? 에너지에서. 석유화학 말고. 어저께 SMR 보십시오. SMR. 주가 급등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 흐름들은 트럼프의 아주 잘 맞는 그런 에너지 정책인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IRA 법안에 대한 수정 법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2차 전지를 죽이는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한 부분들이고 CS 윈드는 펀더멘탈로 승부 볼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의도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나 소위 말해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이 CS 윈드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해리스가 될 거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사지. 뭐 이런 전략으로 아마 계속 매집을 하는 그런 스탠스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트럼프가 되면서 한 대 얻어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우리 반에 몇 명이 지금 장난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반 학생 모두가 지금 엉덩이 맞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거역하진 절대 않아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신뢰하시고 이 기업이 점점 좋아지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믿으시고 계속적인 이 서프라이즈 흐름들은 실적에서 아마 확인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아마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 종목들이 조금 한풀 꺾이면 아마 의미 있는 반등 나올 겁니다. 의미 있는 반등. 네, 그래서 아까 10점에서 약간 9점으로 꺾은 게 바로 이 CS 윈드 아쉬워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실적이네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CS 윈드에 대한 박 부장님의 의견 들었어요. 마지막 종목 갈까요? 마지막은 조선주입니다. 마지막 종목 보고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HD 현대중공업 지금 오늘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 댓글에는 HD 가족들 다 올라가고 있다. 사실 조선주가 수혜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또 트럼프 발 통화에서도 콕 집어서 우리 대통령과 네, 한국 통화에서. 조선과의 협력 네. 증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좋을까요? 이거 이 얘기도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비중 조금씩 줄이는 마음의 준비는 좀 슬슬 해야 될 마음의 준비를. 때가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중국을 겨냥하게 되면 당연히 K조선은 수혜를 받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정말 찐 사랑을 만약에 트럼프가 보여주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고 다만 조선주를 많이 커버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가격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아마 배 가격이 조정을 좀 받으면 뭐 계속 월별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전월 대비 또 빠지면 이거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최근에 어떤 그 기관이든 외국인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뭐 누가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금 사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오거든요. 아마 이거는 개인들이 꽤 많이 이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전략들이 좀 투입이 되면서 약간 이제 전고점 영역에 지금 도래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 한 단계 조금 더 레벨업이 돼서 22만 원 정도 만약에 오게 되면 아마 차익물에 대한 고민도 아마 서서히 하실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조선주 아주 영광스럽고 대한민국의 조선주 아주 뭐 뿌듯한데요. 주식하는 측면에서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고점을 넘어서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그런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때문에 좋으나 정말 트럼프의 정말 찐 사랑인지는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물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카타르 또 추가 수주 있는 거 그거는 사실 뭐 확인될 수도 없고 뭐 확인 뭐 아직 뭐 더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되면은 뭐 너무나 또 감사할 일이지만 그 전체적으로 조선주를 바라보는 섹터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조선가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는 조선주가 만약에 비중을 조금 줄여서 이거 이 돈 어떻게 할까요?라고 많이 질문하신다면 항공주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항공. 예, 항공주는 유가가 괜찮고요. 유가 흐름 괜찮고요. 항공주한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좀 우호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해외 나가 보신 적 너무 방송을 매일매일 하시니까 해외 나갈 우린 참 시간이 되게 힘들어요. 없죠. 랜선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유튜브 많이 보고. 재밌는 게 이코노미석 잡는 것보다 비즈니스석 예약하는 게 더 힘들대요. 돈 많나? 그렇죠. 형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객단가에 대한 흐름들 되게 흐름 좋고요. 어저께 이제 대한항공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랑도 이제 M&A 합병 안정, 네. 예, 그것도 이제 마무리 연내로 될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주가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요이 땅 달리기 할 때 배보다는 좀 비행기가 좀 빠르니까 주가도 한번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언제 나가요 항공? 우리는 참 외국 나가기가 어려워. 그죠? 네. 데일리를 하다 보면 진짜 언제더라 나가본 게. 여러분 휴가 좀 주세요. 저희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이틀 썼으니까 재무 씨 갈 계획 있어요? 그때도 저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러신 거면서. 그러게요. 네.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근데 HD 현대중공업 지금 사실 사연 보내주신 달려야 하니 님이 달려야 하니. 13만 원대 매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수익률이 꽤 되시니까 어휴, 괜찮죠 예. 매수가도. 훌륭합니다. 여기서 예. 조금씩 그러니까. 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씩 서서히. 서서히 예. 한꺼번에 말고 네, 그날 네. 뭐 보면서 오늘은 좀 상황 보면서 오늘은 빼지 말고 지금 예, 쭉 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14% 지금 올라가고 이야, 있으니까 대단하다. 예. 보기로 하죠. 아까 궁금했던 실시간 질문들이 좀 맞아요. 있는데 네. 저는 이분 많이 좀 얘기가 드리고 싶었는데 용진이님께서 네. SK 하이닉스 비중이 제일 크다. 사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장주들 많이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의 향방 궁금해집니다. SK 하이닉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성하고 뭐 SK 같이 올라가는 날도 있는데 요즘에 네. 약간 디커플링이라고 하나요? 따로 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차트가 이제 보잖아요. 이게 보면은 위에가 하이닉스 차트고 밑에가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네. 극명하게 달라지죠. 극명하게 달라지는 건 결국 아시지 않습니까? HBM. 그래서 전 이제 고사양의 HBM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요즘에 하이닉스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다만
하이닉스는 계속 홀딩 의견은 맞는데 제가 문제는 이거잖아요. 예, 요거 보시죠. 예. 빅테크만의 독보적인 이익 모멘텀 약화되는 흐름. 그러니까 요런 것들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가 좋았지만 만약에 조금 시들시들해지면 약간 하이닉스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홀딩은 계속 유지하나 신규 투자자들은 조정 시 매수를 좀 기다리시는 전략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시간이 벌써 금방 너무 지나갔네요. 금방 지나갔네요. 네. 정말.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낙폭 줄여갑니다. 1%대 하락 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아침엔 투자 내일도 함께 하겠고요. 오늘 잠시 뒤에 또 지난번에 계속해서 저기 방송한다면서요? 물건이 좀 잘 팔렸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또 변신해가지고 네. 허잼 쇼호스트로 잠시 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가지 말고요. 오늘 진짜 좋은 제품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됐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갑자기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구나. 좋은 아침 여도운 네. 앵커와 네. 또다시 열심히 장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박지원 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내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